동물병원 수의사가 애매한 말을 했죠. 수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 병이 깊으니까 수술을 꼭 해야 된다. 그 정도로 지금 병이 깊다라는 내용이겠고요. 그러나 에반이 노령견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어렵게 수술을 해도 완치가 어렵다라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물병원 의사 선생님께서는 안락사를 권해주셨습니다. 20번입니다. 찬성이의 바지에 공 모양으로 진해진 것은 에반이 너무 지쳐서 찬성이의 바지에 오줌을 지렸기 때문이죠. 이 정도로 에반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에반이 여기저기 잘 부딪힌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청력도 나빠지고 시력이 나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부딪히겠죠. 22번입니다. 찬성이는 동물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할머니는 에반이 아프다는 말을 했을 때 반응 자체가 그까짓 강아지를 무슨 동물병원 데려가느냐라는 식의 좋지 않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할머니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게 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23번입니다. 자정이 넘어서 귀가한 할머니. 보통 할머니의 귀가 시간은 10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나 하면 술을 마시고 귀가했다고 했죠. 버터구이 오징어와 함께 휴게소 소장에게 얻은 금이 간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한성이가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게 되겠죠. 그러나 새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얻어온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찬성이가 가진 강아지도 누군가 버린 유기견이었고요. 찬성이가 얻게 된 핸드폰도 누가 더 이상 쓰지 않는 핸드폰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살핌과 사랑을 넘치도록 받는 소년이 아니라 정반대의 환경에서 처해 있는 소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성이는 전단지 배포를 해서 얼마를 받았냐면 한 장에 20원이었죠. 20원을 받아서 모두 5,000장 이상 전단지를 돌림으로써 11만 4천 원의 노동의 대가를 얻었습니다. 25번입니다. 동물병원 가기 전에 에반을 씻기고 찬성이도 단정한 검은색 옷을 입고 단추를 다 채워 입었습니다. 그 이유는 에반과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복을 단정히 입었다는 거죠. 26번 사이에 찬성이가 찾아간 동물병원은 상중이라는 말을 써붙이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것도 상중이라는 것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는 약간 아이러니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찬성이는 상가 주변을 어슬렁거립니다. 상가라는 말도 동음이어죠. 26번입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서 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 유심칩 사고요. 휴대폰 충전기를 1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졌던 11만 4천 원 중에서 새롭게 휴대폰이 생김으로써 지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루 용돈 2,000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모으면 얼마든지 병원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7번입니다. 에반이 보채거나 끙끙대지 않고 다리도 핥지 않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듯이 잠만 잔다. 즉 에반의 병세가 굉장히 깊어졌고 죽음이 머지않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대목이겠습니다. 28번입니다. 찬성이가 안락사를 예약하려고 동물병원을 향했습니다. 동물병원은 신도시의 상가 안에 있죠. 그런데 동물병원 가기 전에 대형 문구점을 들르게 됩니다. 그 문구점에는 정말 많은 펜시들이 있고 특히 그 휴대폰 케이스가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터닝 메카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되죠. 그 케이스는 상당히 비싸요. 34,000원이나 하는데 이것을 사니까
이제 돈은 6만 7천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찬성이는 이 죄책감 때문에 집에 곧장 가지 못하고요. 그 케이스를 만지작거리면서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에반을 위해서 핫바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에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뭔가 불길함, 그리고 에반이 어디로 갔을까 그렇게 아팠는데 하면서 좋지 않은 결말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하죠. 30번 문제죠. 불이 켜진 고속도로 휴게소로 갔습니다. 불 켜진 고속도로 휴게소는 불이 꺼진 찬성이의 집과는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죠. 대조가 되면서요. 하나는 문명의 공간이고 하나는 거기서부터 약간 고립된 그런 지역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집에서부터 휴게소로 가는 길, 40분이 걸리는 그 길은 논길로서 굉장히 어두컴컴한 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찬성이가 고속도로 휴게소로 손전등 기능을 사용해서 에반이 있는가를 살피면서 갔죠. 그런데 휴게소에 가자마자 주유소 쓰레기통 옆에 눈에 익은 자루를 발견합니다. 그 자루는 개들을 처리하는 자루죠. 찬성이는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비극적인 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주유소 형들의 대화에 의하면 어떤 개가 마치 일부러 차에 뛰어든 것 같다. 일부러라는 말을 한자로 하면 고의가 되겠는데 이 단어는 이 소설의 처음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셨을 때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고의, 약관 이런 말들을 들먹이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에반도 일부러 사고를 당한 거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32번입니다. 휴대전화에서 열이 난 이유는 손전등 기능을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이죠. 33번. 찬성이는 그 자루를 풀어보지 않습니다. 에반이 아니라서 안 풀어본 게 아니라요. 정말 에반일 것이 분명하다라는 불길함과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루를 풀어서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갓길을 걸으면서 난데없이 용서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할머니가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찬성이가 있었잖아요. 그럼 사실 할머니는 찬성이에게 미안하다는 마음, 찬성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죠. 지금 찬성이는 에반의 죽음을 맞이하고서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더 편안하고 쾌적하게 병원에서 안락하게 죽음을 맞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길에서 너를 죽게 했다라는 일에 대해서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없지만 정말 봐줬으면 좋겠다. 미안하다라는 심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길이 아닌 살얼음판이라도 되는 양 어디선가 쩍쩍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누구에게 들린 걸까요? 찬성이에게 들린 거겠죠. 살얼음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살얼음판은 꽝꽝 언 얼음판보다 훨씬 깨지기 쉽죠. 그래서 위태롭다, 불안하다라는 이미지를 전해주고요. 그만큼 노찬성이 지나고 있는 의 시기는 혹독한 그런 상실의 시기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한참 여름이고 성장할 나이고 걱정이 없을 나이인 것 같지만 찬성인 나름대로 겨울처럼 춥고 찬바람 부는 이런 계절을 지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찬성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선생님이 소설가는 아니지만 결말을 제시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찬성이는 그 길로 뛰어서 집으로 가서 너무나 힘들고 배가 고파서 에반 주려고 했던 핫바를 데워 먹고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꿈속에서 에반과 같이 예전처럼 공놀이 하는 꿈을 꿨다. 어떤가요, 이런 결말은? 또는 두 번째 결말, 찬성이는 그 길로 고속도로를 뛰어 달려가서 집을 나갔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건 별로죠. 세 번째, 찬성이는 고속도로 휴게소
분식센터에서 일하는 할머니에게 달려가서 마구 울면서 에반이 죽었다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찬성을 달래주면서 괜찮다. 얼른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논길을 할머니 손을 잡고 돌아가서 자기 방에서 혼자 쓸쓸히 잠을 잔다. 어때요? 지금 선생님이 이 세 가지 얘기를 제시한 이유는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편 소설이 모든 것이 완결된 상태에서 끝나지 않고 열린 결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사건이 다 종결돼서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고 이렇게 끝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설은 작가가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있음직한 이야기를 꾸며낸 서사문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가는 왜 이런 이야기를 꾸며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합니다. 도대체 할머니랑 목사님은 어떤 관계이신가요? 혹은 할머니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 있는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신가요? 뭐 그런 질문들을 하죠. 찬성이는 에반이 하늘나라 가고 난 다음에 휴게소에서 또 다른 유기견을 데려다가 키우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까만 개를 데려오지 않을까요? 뭐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작가의 소설이 끝난 지점에서 독자의 상상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들은 소설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 소설을 다시 읽어보면서 플롯 속에 혹시 숨겨진 이야기는 없는가 찾아보게 되죠. 이런 것을 능동적인 독서라고 합니다. 능동적인 독서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써넣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소설을 완성시키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소설 본문과 심화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